이 수학적 분석법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방법은 분석법으로는 레일리 소매중력 법칙이 있고요.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그 다음에 호프 모델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학식을 쓰기보다는 점포의 특성에 따라서 별도 수학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상권 분석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소규모 상권 분석에서는 활용하기에 제약이 너무 많고 효용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규모가 있는 사업에서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분석법 활용 사례. 30대와 40대가 주 고객인 삼겹살 전문점 프랜차이즈 본부는 H대학의 K 교수에게 가맹점의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가맹점의 상권 분석을 위한 수학식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H대학 K 교수는 가맹점이 위치한 상권의 인구 통계 정보, 경쟁 점포 현황, 잠재적 변수 등을 파악한 후 가맹점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데 유용한 변수를 찾고 있다. 30, 40대 주 고객인 삼겹살집의 프랜차이즈점에서 H대학 K교수에게 수학식을 만들어 달라 했어요. 상권 분석을 위한 수학식. 그래서 변수들을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했나? 인구 통계, 경쟁 점포 현황, 경제적 변수를 파악한 후에 매출액 추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이 있죠. 여러 점, 가맹점. 수학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가맹점 정보를 보는데 사당점, 관악점, 천호점, 강남점, 상계점, 목동점이 있습니다. 그럼 30, 40대 그 다음에 평균 가게수 매출액 30, 40대는 5,000명, 관악점은 10,000명, 천호점 7,000명, 강남점 12,000명, 상계점 6,000명, 목동점 14,000명. 평균 가게 수입 3,000만원, 2,500만원, 8,000만원, 8,500만원, 2,500만원, 6,000만원. 그 다음 매출액은 6,000만원, 8,500만원, 9,000만원, 1억 2천만원, 4천만원,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교수가 다양한 통계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매출액 독립변수를 찾았고요. 그 독립변수를 가지고 다중회귀 분석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Y는 9.8 플러스 5.2죠. 5.2 플러스 0.54 곱하기 90을 했죠. 90을 하니까 100.25가 나왔어요. 이것이 회귀식, 다중회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중회귀식. 다중회귀식 Y는 매출액이고요. 여기 매출액. X1은 인구수. 그 다음에 X2는 평균 가게수가 되겠고, X1, Y죠, Y. X1, X2. 그 다음에 30, 40대 인구수가 8,000명이고, 해당 상권 거주자들의 평균 가게 수입이 9,000만원이면 9,000만원? 잠깐, 이게 어떻게 9,000만, 90이지?
9천만 원. 그죠? 9천만 원. 900만 원이죠. 900만 원이면 수원점의 예상 매출액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건데, 여기서 수원점의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도출된 회계식에서 인구수와 평균 가게 수입을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100.23이 나오죠. 수학적 분석법에 따르면 수원점의 연간 매출액은 1억 원으로 이거 연간 매출액 추정이니까 1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 이게 여기 식에 x1, x2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나온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중회계식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풀어볼 수 있는 그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수학적인 산술식. 그래서 여기서 다중회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따로 조금 공부를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중회계 분석에서 다중회계식과 값이 나왔는데 그 값이 바로 추정액이 되겠죠. 키워드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자기가 조사하려는 상권과 연결된 어떤 단어들을 찾는 건데 키워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교대 상권을 조사하고 싶다면 교대역 맛집, 서울 교대 맛집과 같은 키워드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이용해서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연관 키워드를 찾아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대 상권과 연관된 키워드 조회 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위가 교대역 맛집 1위, 2위는 교대 맛집, 3위는 서울 교대 맛집 해서 PC방에서 7,840, 모바일 26,400건이고요. 교대 맛집은 PC에서 4,550, 모바일에서 23,700, 서울 교대 맛집은 PC에서 770, 모바일에서는 4,060건으로 해서 4,830건. 그 다음에 교대역 맛집 34,240, 교대 맛집 28,250으로 검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검색한 연간 키워드 조회 현황을 여러분들과 표로 보았고요. 추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지금 이런 포털이나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셜 미디어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수년간 키워드를 조회한 거를 수년간 추적해서 변화를 추정하는 게 이제 추세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수명주기, 수요에 미치는 특정 이슈 이런 것들을 얻어요. 정보를 얻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다양한 웹을 활용해가지고 분석 대상의 핵심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해당 키워드를 이용해서 조회수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추세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색 창고에서 교대역 맛집이라는 키워드 조회수를 검색을 하면 이런 지금 그래프가 최근 1년 동안 월별 조회수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수 결과에 따라 교대역 맛집의 성수기는 어떻게 되나 비수기는 어떻게 되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수기는 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여기서 성수기는 여기가 나오죠. 1월, 2월, 3월, 4월, 4월, 7월, 8월인데 여기 7월 달, 8월 달이 되겠죠. 성수기는 7월 달, 8월 달. 모바일, 그 다음에 PC. 그럼 7월, 8월이 성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비수기는 2월달, 6월달, 9월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월, 6월, 9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C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게 훨씬 많고 월별 추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검색의 어떤 월별 추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남성과 여성 고객 차이 그래프로 알 수 있는데 모바일과 모바일 PC 모바일 PC 이렇게 됐는데 모바일이 여성이 훨씬 더 많네요. 그리고 성별이니까 연령대별 검색 추이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트렌드 검색이 나오죠. 네이버 트렌드 검색. 여기는 연령별 검색 추이고요. 여긴 트렌드가 어떤가? 3월, 9월달. 되게 재밌죠? 여기 보시면 교대용 맛집, 교대 맛집, 서울 교대 맛집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자료를 우리가 입력을 하거나 자료를 입력하고 집어넣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위한 소셜 분석. 핵심은 단연간의 이런 트렌드를 확인하는 거. 트렌드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트렌드를 확인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교대용 맛집, 교대 맛집, 서울 교대 맛집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한 결과가 이 소셜 분석, 트렌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 분석을 볼게요. 내용 분석은 SNS, 소셜미디어 사람들이 올린 다양한 비정형적인 그 어떤 메시지에 담긴 의도, 특성, 구조 등을 객관적인 단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용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상권의 월별 특성, 방문 목적, 동반자, 이용 음식점, 방문 시간, 구매한 메뉴와 가격, 만족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과학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에서 교대 상권을 중심으로 대표 메뉴, 가격, 검색 연령, 피크 시간, 리뷰 수, 브랜드 조회를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포명이 있는데 1부터 10이 있고요. 10개가 있고 대표 메뉴가 나와 있죠. 냉면, 막국수, 냉면, 순두부, 냉면, 코스요리, 청국장, 전복, 뚝배기, 냉면. 대표 메뉴 가격도 나와 있죠. 13,000원, 9,000원, 9,000원, 만원, 13,000원, 8,000원, 8,000원, 15,000원, 14,000원, 8,000원. 연령대도 50대에서 60대가 주를 이루고 40대에서 60대 냉면, 서간면옥, 3, 40대 10번 점포가 주를 이루죠. 연령대 피크 시간 저녁, 점심, 평일, 점심, 주말, 저녁, 평일, 점심, 주말, 저녁, 평일, 점심, 저녁, 점심 이렇게 나와 있고 리뷰 수가 694 4번 점포 357 9번 점포 2번 점포 334 이렇게 랭킹 3위가 나와 있고요. 뭐 여러 이렇게 리뷰 수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거 3개만 지금 이렇게 집어봤습니다. PC는 조회가 1번 집이 4560, 2번 1330, 3번 910, 4번 950, 5번 830, 6번 390, 7번 240, 230, 50, 모바일 23,400, 7,930, 5,340, 5,280, 4,160, 1,890, 940, 840, 260, 150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점포 내용 분석 사례예요, 이게. 시간, 대표 메뉴, 가격, 연령대, 리뷰 수, 브랜드 조회 수 해가지고 내용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특성상권, 소비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 위에 아까 봤던 표처럼 교대 상권에서 자신의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이나 경쟁 관계 컨셉 분석하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건 내용 분석은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노출되어 있는 글, 기사, 블로그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상권 특성에 적합한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정량적 아니면 정성적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석 유목과 단위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유목과 분석 단위. 분석 유목과 분석 단위가 뭔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내용 분석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분석 유목은 일반적인 연구의 변인에 해당하는 것. 일반적인 연구의 변인이라는 게 뭐예요? 변인이라는 거는 변화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항목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맛집 리뷰 내용은 방문 월일, 방문 시간, 점심, 저녁, 방문 목적, 방문 일행, 구매 음식, 지불 수준, 만족도 등을 분석 유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 단위인데 분석 단위는 기준과 항목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어떤 기준과 항목에 따라 분류를 하고 빈도를 조사할 때 집계하는 내용의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심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 분류 분석은 소셜 미디어에 사람들이 입력한 테스트에 주로 키워드와 관계가 있는 단어 빈도를 정리하는데 거기까진 같아요. 분류 분석, 내용 분석하고. 그런데 감성 언어, 긍정, 부정 이런 걸로 분류를 해서 상권 분석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는 활동이에요. 분류 분석이라는 게. 앞에 배웠던 내용 분석, 소셜 미디어에 이제 사람들이 입력한 테스트. 그래서 주로 키워드하고 관계 있는 단어를 특정한 기준과 빈도수로 정리를 하고 감성 언어, 긍정, 부정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게 분류 분석이 되겠고 이 분류를 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는 게 분류 분석이다. 특히 이제 감성 언어, 긍정어, 부정어 등 매우 전문적인 분류 체계와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를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분류가 뭐고 내용 분류가 분석이 뭐고 추세 분석이 뭐고 키워드 분석이 뭐고 수학적 분석, 통계적 분석, 설문조사, 현황조사법, 주관적 평가법, 체크리스트법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류 분석의 어떤 사례를 이제 보면은 냉면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어,
냉면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어 언급량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에 가서 키워드를 치고 결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이트에서 매번 기간이 제한된 기간이나 시간이 무한정 되는 건 아니고요. 검색 기간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고 참고용으로 시기별 메뉴 키워드를 확인하는 데는 유용합니다. 그래서 냉면 연관어는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고 검색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시기별 메뉴 키워드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분류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관된 단어를 검색하는데 기간은 한정돼 있다 하는 거. 세 번째, 상권 분석 방법의 장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기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상권 분석 방법들이 단점이 있고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그래서 주관적 평가법을 많이 사용해요. 주관적 방법은 뭡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평을 듣는 건데 이게 정확한 방법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3인 이상의 방법을 들어본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하지만 주관적 평가법은 신뢰성 검증할 방법이 없다.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3인 이상이 평가를 하게끔 해서 거기서 많이 나온 그 제대로 나온 그 평가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권 분석 방법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법이 있고 체크리스트 현황조사법. 여기 장점으로는 최신 자료 취득이 용이하다. 목표 고객 및 경쟁 점포 조사가 가능하다. 현재 상황 파악에 유리하다. 설명형 분석에 유리하다. 단점은 주관적인 평가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있다. 설문조사법의 장점은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소비자 인식조사에 유용하다. 단점은 표본 오차의 가능성이 많다. 과다한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과거 현황 파악이 어렵다. 통계적 분석법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 매출액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의 취득용이 과거 현황 파악에 유리하다. 통계자료의 적시적 문제, 통계자료의 신뢰성,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한계가 있다. 수학적 분석법의 장점으로는 과학적인 인과관계 추정이 유리하고요. 매출액 추정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단점은 수학식의 도출이 어렵다.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했던 학생들도 있지만 또 너무너무 싫어했던 학생들도 있고 그게 재미있다, 쉽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해야 재밌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력과 공부 시간 투자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다는 느낌? 어렵다. 수학 도출을 위해서 기초자료 적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자료가 정말 정확하고 제대로 된 객관적이다. 공정한 자료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보니까 기초자료의 적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 키워드 분석을 볼게요.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던 그 분석 방법들인데 관심상권이나 장점요. 관심상권이나 업종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내고 현황, 조회, 수, 월별 추이를 파악하여서 소비자 인식과 수요 변화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키워드의 분석의 장점은 변화가 매우 빠르다. 전문적인 분류 체계와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단점이고요. 분류 분석의 장점은 SNS에 존재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감성 언어, 긍정, 부정을 기준으로 분리를 해서 시사점을 도출을 합니다. 단점은
무료 분석하는 범위가 좁고 전문적인 분류 체계와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방법의 장단점을 여러분들과 표로 보았고요. 다음은 그 표로 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건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주관적 평가법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 통계 포털 주관적 평가법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딱 머리에 떠오르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 평가법이라는 거는 전문가 집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는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 생각을 하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통계포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나이스 비즈맵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상권 분석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갖는 게 좋다 하는 게 지금의 내용이에요. 단점이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법, 수학적 분석법에 대한 연구로 자신만의 상권 분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개인 창업자나 기존 사업자는 상권 분석 방법의 장단점을 생각해서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고 특히 온라인 상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니까 소셜 분석이라고 하죠. 뭐 사회적인 그 여론을 가지고 하는 분석인데 소셜 분석법을 활용한 온라인 상권 분석을 하는 게 필수 사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꼭 기억을 해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상권 분석 접근과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 접근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업종 중심 접근법, 상권 중심 접근법, 업종 중심 접근법이 있어요. 발음이 좀 그렇죠? 상권 중심 접근법은 상권과 입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입지에 어떤 적합한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다. 그래서 상권 중심 접근법이 되는 거죠. 상권과 입지가 정해져 있다 해서 상권 중심 접근법이다. 상권과 입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적합한 아이템을 찾는 거고 업종은 반대의 개념이죠. 이미 사업 아이템이 정해진 상태에서 적합한 상권과 입지를 찾는 방식이죠. 반대죠. 그러니까 업종 중심 접근법이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접근법 다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상권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업종 중심법, 상권 중심 접근법 나왔죠. 업태를 정한 후에 그에 적합한 상권과 입지를 정하는 법. 여기 상권이 정해진 상태에서 거기에 적합한 업종을 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더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분석 목적 정하기. 상권 분석 접근법을 결정하면 상권 분석 목적을 정해야 되고요. 창업 단계가 어디부터 시작되든 상권 분석 목적부터 명확히 해야 된다. 이 상권이 발전할지 인근 그 상권이 등장해서 쇠퇴할지 하는 건 상권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들어갈 자금과 비용을 추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인력 또한 원활하게 조달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초 자료를 다양한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권 분석 목적 정하기. 상권 분석의 목적 선택하기. 상권의 성패 및 매출액 추정에 따른 투자 수익률 산출. 이건 절대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택적인 목적을 한번 보면은
비용 요소 및 금액 조사, 인력 조달의 편의성 파악,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립, 기타 창업을 위한 다양한 평가를 위해서 선택적 목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창업자는 무엇보다 상권과 입지를 조사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요. 이 분석하는 목적을 자신의 창업 환경에 맞게 세심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후에 실질적인 상권 분석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권 범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분석 범위. 이제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가권 중심 분석, 상세권 중심 분석. 상권 분석 목적을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 평가 대상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범위를 정하고요. 상권 분석은 상세권으로 할 건지 상가권으로 할 건지를 나누고, 대부분 상권 분석에서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요. 상권의 특징에 따라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권 중심 분석일 때, 상세권 중심 분석일 때는 어떤 경우가, 원래는 두 가지를 다 범위를 두 가지를 결합해서 사용을 하지만 어떨 때는 상가권, 어떨 때는 상세권 분석이 유리하고 효과적인지를 판단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상가권 중심 분석은 상가권 중심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화가 상권, 역세권 상권처럼 유동인구 중심형 상권에서 효율적인 거다. 상가권은 유동인구 중심형 상권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 대상은, 분석 대상은 소비자 분석과 업종 매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상가권은 유동인구 중심형 상권에서 효율적이고, 소비자 분석과 업종 매출 분석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상세권 중심은 배후 인구 중심형 상권을 분석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이거는 상세권의 분석은 그 범위를 업종 특성에 따라서 200m, 500m, 1km 등으로 설정을 하고, 주거인구, 직장인구, 소득수준, 상권 특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권 중심 분석과 상세권 중심 분석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